네가 뭔데 내 새끼를 혼내? 샤넬 정장을 입은 강미래의 손바닥이 젊은 교사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선생 주제, 귀한 내 새끼한테 상처를 줘. 당장 내 새끼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학생들과 교사들이 충격에 빠져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당장 무릎 꿇어. 우리 민준이를 감히 망신시켜? 강미래가 목에 걸친 에르메스 스카프를 휘날리며 소리쳤습니다. 국회의원 남편을 둔 학부모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손목의 까르띠에 시계가 번뜩이며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맞은 교사 이수정은 뺨을 부여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강미래는 구찌 하이힐로 바닥을 탁탁 치며 더욱 거세게 소리쳤습니다. 무릎 꿇으라고. 당장. 학부모님, 제발 학생들이 보고 있어요.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지만 강미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생들이 보면 어때? 오히려 좋지. 네 같은 무능한 교사가 얼마나 초라한지 똑똑히 보여주는 거잖아. 강미래는 루이비통 가방을 흔들며 계속해서 수정을 모독했습니다. 너 월급이 얼마야? 200, 300? 어디 한차는 월급쟁이 선생 주제? 주변 학부모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들 역시 강미래의 권력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들이었죠. 맞아요. 회장님, 요즘 교사들이 주제를 모르네요. 월급쟁이 주제에 감히. 수정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교사가 이렇게 집단으로 린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니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한 여자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말야. 강미래가 악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속상해서 밥도 못 먹는데?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정이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자 강미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빌어야지. 근데 말로만 사과하면 뭐해? 진정성을 보여줘야지. 강미래는 수정이 앞에 서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용서해 줄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한 여자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한 달 전 박정자는 며느리 이수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정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창백해져 갔거든요. 아침마다 교무실로 출근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에서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밝던 수정이 요즘은 말수도 줄어들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헬쑥하니? 무슨 일 있니? 정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수정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정자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을 들어 올리는 손에 힘이 없었고 밤마다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우는 소리까지 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정자는 오래된 한약방으로 향했습니다. 20년간 다니던 곳이었죠. 약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귀한 약재를 골랐습니다. 우리 수정이 요즘 기운이 없어서요. 좋은 걸로 지어주세요. 인삼이랑 홍삼으로 기력 보강하는 걸로 해드릴게요. 15만 원이 넘는 돈을 주저없이 지불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거든요. 정자에게 수정은 친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보약을 챙겨든 정자는 수정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무실 책상 서랍에 조용히 보약 봉지를 넣어두려던 순간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새끼를 네가 뭔데 혼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자가 교무실 문틈으로 내다보니 샤넬 정장을 입은 여자가 수정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미래였습니다. 국회의원 남편을 둔 학부모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목에는 에르메스 스카프를,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님, 규정상 그런 건 좀. 수정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치려던 순간 강미래의 손바닥이 수정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복도에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정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자신이 딸처럼 아끼는 수정이 저렇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아직 참았습니다.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자는 수정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시어머니 밑에서 참고 살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수정은 뺨을 부여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정자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강미래는 만족스러운 듯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아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 너 같은 애가 우리 민준이를 가르친다고? 웃기지도 않아. 수정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교사가 저렇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니 정자의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때 교장 한기석이 서둘러 나타났습니다. 정자는 혹시 교장이 며느리를 보호해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교장의 다음 말에 정자는 경악했습니다. 이수정 선생, 너 지금 누구 상대한 건지 알아? 그분이 매년 1억씩 기부하시는 분이야. 학교 명예를 망칠래? 교장은 오히려 수정을 꾸짖고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말이죠. 정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교장 선생님, 수정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 믿었던 상급자마저 등을 돌린 순간이었습니다. 강미래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리네. 앞으로 내 아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 알겠어? 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미래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다른 학부모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회장님 덕분에 학교가 돌아가는 거지. 저런 선생은 한 번 찍히면 끝이야. 요즘 교사들이 자기 주제를 모르네. 돈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정자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말이죠. 그날 밤 정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수정이 맞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꿈속에서 수정이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수정아. 정자는 땀에 젖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 되겠다. 정자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며느리를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지만 이제는 직접 나설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수정이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오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우의 멤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분야에서 정보력과 인맥을 가진 여성들이었죠.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신은주였습니다. 은주야,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어머, 정자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여우의 소집해. 정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신은주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정자는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모임을 소집한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정자는 여우의 멤버들과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신은주, 박해나, 이가희까지 총 4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함께해온 동지 같은 사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신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미래가 수정을 때린 일, 교장이 오히려 수정을 꾸짖은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박해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미래라. 국회의원 김대호 부인 맞지? 이가희가 확인했습니다. 맞아. 그 여자야.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은주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내가 교육 관련 정보들을 좀 알아볼게. 학부모 비리나 교직 관련 문제들 말이야. 신은주는 시민단체에서 오래 활동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에 능했죠. 박해나는 기자 출신답게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론 쪽으로 접촉해 볼게. 요즘 교육 비리에 대한 관심이 높거든. 특히 학부모 갑질 문제는 사회적 이슈야. 이가희는 교육청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육청 감사팀하고 연결된 사람이 있어. 한번 알아보자. 요즘 교육부에서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정자는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든든했습니다. 고마워. 내 며느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 적 있어? 신은주가 정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정이만의 문제가 아니야.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겠어? 한편 강미래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 카페에서 다른 학부모들과 커피를 마시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사들이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해. 우리가 얼마나 기부하는데 감히 우리 아이들을 함부로 대해? 맞아요, 회장님. 역시 회장님이 해결해 주셨네요. 아첨하는 학부모들의 말에 강미래는 더욱 우쭐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다 처리해 줄게. 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줬잖아. 하지만 강미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자신을 향한 복수의 그물이 촘촘히 짜여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며칠 후 신은주가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정자야, 대박적인 걸 발견했어. 강미래가 학교에 기부한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 무슨 말이야? 교장한테 개인적으로도 돈을 줬어. 아들 입학할 때 특별히 도움을 받으려고. 정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증거가 있어? 통장 내역이랑 문자 기록까지 다 있어. 신은주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쌓은 인맥을 통해 내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교장이 강미래로부터 받은 돈은 기부금 외에도 개인적인 뇌물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수정이 교무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다시 강미래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디올 가방을 들고 구찌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어제 경고했지? 교장 앞에서 무릎 꿇어. 강미래가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복도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학부모님 제발. 학생들이 보고 있어요. 수정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강미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보면 어때? 오히려 좋지. 선생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는 거잖아. 강미래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무릎 꿇으라고 했어. 당장
수정이 떨리는 다리로 무릎을 굽히려던 순간 강미래의 손이 또다시 수정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말이죠. 짝! 복도에 울려 퍼지는 소리에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학생은 핸드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네가 뭔데 내 새끼 뺨을 때려. 정자가 복도 끝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서는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강미래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누구야? 어디서 함부로? 내가 누구냐고? 저의 시어머니야. 정자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그래서 뭐? 강미래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정자는 주저하지 않고 강미래의 뺨을 그대로 후려쳤습니다. 짝! 강미래가 맞은 것과 똑같은 세기로 말이죠. 아니, 더 강하게.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숨을 죽이고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절대권력처럼 군림하던 강미래가 한 방에 당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강미래는 뺨을 부여잡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자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감히? 감히? 내 새끼 뺨 때린 년이 감이라는 말을 해? 정자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네가 돈이 많으면 뭐야? 사람을 함부로 때려도 된다는 거야? 교장과 교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교장이 당황하며 말을 시작했지만 정자가 막아섰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똑똑히 들어요. 내 새끼는 내가 지킵니다. 더 건드리면 끝장이에요. 정자의 선언에 복도는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평범해 보이는 시어머니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정자는 수정 앞에 당당히 서서 강미래를 노려봤습니다. 네가 돈이 많으면 뭐야? 사람을 함부로 때려도 된다는 거야? 강미래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누군지 알고 그래. 네 남편이 대통령이야? 아니면 왕이야? 남편 이름 팔아서 선생님 때리는 게 자랑이야? 정자의 날카로운 반박에 강미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권력 앞에 굽신거리던 사람들만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였죠. 주변에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아줌마 진짜 멋있다. 저런 학부모가 있구나. 우리 엄마도 저랬으면 좋겠다. 학생들의 시선이 강미래에서 정자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그동안 강미래의 횡포를 지켜보기만 했던 학생들도 속으로는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교무실에서 나온 다른 교사들도 정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며칠 후 박해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신문사 출신답게 기자들과의 인맥이 넓었습니다. 있잖아. 요즘 교육비리에 대한 기사 쓸 생각 없어? 갑자기 왜? 특별한 소스라도 있어? 재미있는 소스가 하나 있거든. 국회의원 부인이 교사 폭행한 사건. 기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진짜? 증거는 있어? 박해나는 학생이 몰래 촬영한 강미래의 폭행 영상을 기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모든 걸 핸드폰으로 찍어두거든요. 이거 대박인데? 바로 기사 써도 돼? 물론이지. 그런데 조심해서 다뤄줘.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동시에 신은주는 교장의 비리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정자야, 교장이 강미래한테 받은 돈이 기부금만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개인적으로도 받았어.
아들 입학 때문에 500만 원을 받았더라고. 증거가 있어? 통장 내역이랑 문자 기록까지 다 있어. 이것만 있으면 끝장이야. 이가인은 교육청 감사팀에 제보했습니다. 학교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학부모 폭력과 교장 비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영상 자료와 금전 거래 내역까지 모두 있습니다. 감사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요즘 교육 비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학부모 갑질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교장실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감사팀을 보고 교장과 교감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학부모 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은 교장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강미래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돈의 흔적들 말이죠. 이게 뭡니까? 그건 교장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했거든요. 며칠 후 뉴스에서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부인 교사 폭행 논란. 영상 공개되며 파장.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강미래가 수정을 때리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됐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교장이 피해자인 교사를 오히려 꾸짖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돈이 많으면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거야?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부인이라고?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댓글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강미래는 급히 변호사를 불렀지만 이미 영상이 전국에 퍼진 후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요? 일단 조용히 하세요. 괜히 해명하려다가 더 큰일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중징계를 내립니다. 교장은 해임, 교감은 정직 3개월 처분입니다. 교장 한기석은 해임됐고 교감도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강미래로부터 받은 금품이 모두 드러났거든요. 그동안 강미래 편에 서 있던 학부모들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애들 때문에 잘못 엮였다가 큰일 나겠어요. 제시도 규계속 편집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순간에 강미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며 강미래는 절망했습니다. 그동안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허무한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교육계 갑질 문화, 이제 그만. 학부모 폭력,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권력형 교육 비리의 실상. 여론은 완전히 강미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쌓인 교육계의 불합리함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죠. 강미래의 남편인 국회의원 김대호도 당황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정치 생명이 위험해졌어. 여보, 나도 모르고 한 일이야. 모르고 했다고? 사람을 때린 게 모르고 한 일이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미리 말 안 했어? 그때는 별일 아닌 줄 알았어. 그냥 교사 하나 혼낸 거잖아. 교사 하나? 당신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가정에서도 강미래는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권력에 기대어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남편마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강미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일주일 후 학교에서 대규모 학부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기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까지
참석한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카메라와 마이크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단상에 오르지 않고 자리에서 차분히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수정 선생님의 시어머니입니다. 정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확신에 찬 어조였죠. 며느리가 학생을 위해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런 며느리를 돈 많은 학부모가 때렸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자에게 집중됐습니다. 이게 내 며느리를 때린 증거입니다. 정자는 준비해온 증거 자료를 꺼냈습니다. 영상과 사진, 그리고 교장의 비리 관련 자료까지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학부모로서 묻겠습니다. 이게 교육입니까? 돈이 있으면 선생님을 때려도 되는 겁니까?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취재했습니다. 정자의 증언이 생중계로 방송됐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곧이어 학생이 촬영한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상영됐습니다. 강미래가 수정을 때리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강당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건 강미래가 당황하며 일어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게 공개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교육청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결과 교장 해임과 함께 관련자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강미래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학부모님, 피해 교사에게 공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강미래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미래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수정에게 요구했던 그 모습 그대로 말이죠. 이수정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강미래의 굴욕적인 모습이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미래가 고개를 조아리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완성되는 거였습니다. 폭력으로가 아니라 정의로 말이죠. 수정도 눈물을 흘리며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모욕과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을 목격한 거였죠. 한 달 후 수정은 밝은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꽃다발과 편지가 교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이 최고예요. 저희가 선생님 지켜드릴게요. 학생들의 진심 어린 응원에 수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선생님이 더 열심히 할게. 수정의 목소리에는 다시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잃었던 자신감과 당당함을 되찾은 거죠. 교무실로 돌아온 수정을 동료 교사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수정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마음 편히 수업하자. 우리가 다 지켜봤어. 정말 대단했어. 모든 교사들이 수정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비슷한 경험을 한 교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자는 학교 복도에서 수정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수정이 울먹이며 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
정자가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우리 수정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어머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주변 교사들이 이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강미래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이혼 통보를 받았고 그동안 사귀던 상류층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미래야, 미안하지만 앞으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왜 이래?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너도 알잖아. 요즘 세상이 어떤지. 우리도 이미지 관리해야 한다고. 그동안 우정은 뭐였어? 다 가짜였던 거야?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강미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인간관계가 얼마나 허무한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자는 학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복도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정자는 속으로 단호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새끼 뺨 건드린 순간 내 인생은 끝이었다. 그동안 조용히 살아온 평범한 시어머니였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수정은 이제 당당하게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수정을 더욱 존경하게 됐죠. 교장과 교감은 모두 징계를 받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새로운 교장은 교사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미래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후회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평범한 시어머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의 가족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정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진정한 어머니의 힘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걸 증명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하니까요. 1년 후 정자는 수정과 함께 학교 운동회에 참석했습니다. 수정은 이제 학년 부장까지 맡으며 학교에서 인정받는 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맑은 가을날이었고 운동장에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선생님 정말 좋아요. 학생들이 정자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우리 수정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네. 선생님이 맨날 저희 얘기하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정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수정이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새로 부임한 교장이 다가왔습니다. 수정 선생님 시어머님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학교가 많이 좋아졌어요.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정자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새 교장은 교사들을 존중하고 학부모들과도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었거든요. 요즘 학부모 갑질 신고가 거의 없어졌어요. 선생님들이 당당해지셨거든요. 교장의 말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때 일이 없었다면 지금도 많은 선생님들이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교장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편 강미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로 받은 돈마저 변호사 비용으로 대부분 날려버린 상태였죠.
그녀는 텔레비전에서 교육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 모든 게 자신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강미래는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받아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한때 자신을 둘러쌌던 화려한 인맥들은 모두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가끔 마트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강미래는 예전 지인들을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거든요. 여우의 멤버들은 여전히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 활동까지 함께하고 있었죠. 정자야, 요즘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줄었대. 우리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나 보네. 신은주가 말했습니다. 박혜나는 기자 출신답게 계속해서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취재하고 있었고, 이가희는 교육청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을 해야겠어. 그래.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어? 박혜나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정자의 일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사회활동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정자야, 너 요즘 유명인이야. 강연 요청도 많이 온다며? 그런 거에 관심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정자는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정이 정자의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교사를 그만뒀을 거예요. 정자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그때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낸 거였죠.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학생들도 동료 선생님들도 학부모들도 모두 저를 인정해 주세요. 수정의 밝은 웃음을 보며 정자는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2년 후 수정은 정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기가 생겼어요. 정자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우리 수정이가? 네. 이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 덕분에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어요. 정자는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모든 일들이 의미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수정이 당당한 교사로 살아가고 이제는 엄마가 될 준비까지 하고 있다니요. 몇 달 후 정자는 손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누구에게도 함부로 당하게 하지 않겠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정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자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이 세상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말이야. 정자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수정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이제는 후배 교사들의 든든한 선배가 되어 있었죠. 선배님, 학부모가 너무 무서워요. 어느 날 새로운 신입 교사가 수정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괜찮아. 우리에게는 정의가 있어. 그리고 수정은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든든한 가족이 있으니까. 수정은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부당한 일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자의 자세라고 말이죠. 선배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너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돼. 수정의 조언은 많은 후배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네에서는 용감한 할머니로 불립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정자를 찾아오곤 하거든요. 할머니, 저희도 도와주세요. 걱정 마라. 세상에 혼자인 사람은 없어. 정자는 그때마다 따뜻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직접 나서기도 하고 여우의 멤버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죠. 할머니가 계셔서 든든해요. 뭔 소리야? 너희들이 용기를 낸 거지. 정자는 항상 겸손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자는 손자를 안고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공원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도 정자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텔레비전에 나오신 분 아니세요? 그런 일로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았는데. 정자는 쑥스러워했지만 할머니들은 진심 어린 격려를 보내줬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용기가 났어요. 맞아요. 이제는 부당한 일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 덕분에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정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보여준 거였죠. 수정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교사로, 그리고 행복한 엄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이 이름 정했어요. 뭐라고 지을 거야? 정이라고 지으려고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정의로운 마음을 닮았으면 해서요. 정자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의미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좋은 이름이네. 정의롭게 살아라. 지금도 어디선가 정자 같은 사람들이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지키는 건 바로 우리 모두의 작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